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3월 14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시장이 그래도 변곡점을 만들고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다면 오늘은 기대와 달리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폭락이 어울릴 수 있는 하락이 나왔어요. 2400포인트를 크게 이탈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4%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급락이 아니라 폭락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추세를 크게 이탈했고 아주 커다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한 발 물러나서 시장을 보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참 오늘 CPI 지수 발표도 있고 또 다음 주에는 FMC도 있잖아요. 그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 거의 2% 이상의 급락이 나왔어요. 2, 3% 정도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 개별 종목들은 못해도 5% 이상 그 정도의 급락이 나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그래도 폐배터리 관련주, 오늘 밤에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있고, 그래서인지 오늘 폐배터리 쪽은 그래도 빨간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엔터기업, 어제 크게 급락이 나왔던 만큼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고, 이 두 개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이것도 지수가 거의 4% 급락이 나왔으니까 개별 종목은 뭐 7%에서 10% 이상도 아마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6천억이 넘는 순매도가 나왔고 확실히 수급이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모두 크게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많은 매도세가 있었네요. 삼성전자는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1,000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그리고 삼성 SDI도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에코프로, 이 종목은 외국인의 역대급 순매도가 나왔어요. 1450억, 그리고 기관은 260억의 순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수급은 정말 좋지 않거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한 달 내 외국인은 거의 3천억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3,500억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주가는 한 달 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고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수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히 한번 조심을 해보시고요. 반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지만 LNF 쪽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M, 하림지주, LNF, 카카오페이, 포스코케미칼,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거의 인버스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LG전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 규모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는 그래도 선방을 하면서 마무리했는데 국내 증시의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S&P 500은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장중한대는 마이너스 1.4%까지도 굉장히 낙폭을 키웠습니다. 물론 고가도 플러스 1.1%까지 올라갔지만 어쨌든 종가는 크게 변동성이 없었거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45%의 상승이 나왔고 이것도 장 초반에 마이너스 1.4%까지 큰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어요.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가 2%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0.8%, 그리고 중국은 0.9%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증시하고 일본 니케이까지 이 두 시장의 시장 흐름이 가장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차트 흐름을 보면 어제 그래도 밑에 꼬리를 달고 망치형 캔들이 나와서 조금은 기대를 했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라도 확실하게 박스권에 이탈했다고 볼 수 있고, 어제까지는 그래도 종가상으로 박스권 내에 있었다면 오늘은 완전히 이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흐름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밤에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있고 체크를 해볼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0.5% 금리 인상이 70%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제로까지 내려왔고 오히려 0.25%가 기존의 30%대에서 지금은 96%까지 상당 부분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 구간에서는 동결이라든지 금리 인하까지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이런 내용들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의 흐름을 보면 한 달 반 정도 유지가 되었었던 이 노란 박스 있죠? 이 박스권은 확실하게 이탈했고 다시 흐름을 돌릴 때까지 관망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간헐적으로 RSI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걸 조금 압축시켜서 보면 자, 기본적으로 30 이하가 되었을 때는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70 이상은 과매수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RSI 지표가 30 이하를 터치했을 때 그때는 시장에 이렇게 반등이 났었고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조금은 시간이 이때는 필요했었지만 결국 반등이 나왔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또 이 당시 연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RSI 지수가 계속 내림세인 만큼 과매도 구간까지도 한번 내려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열어보시고요. 행여나 정말 RSI 지수가 30을 터치하던가 그 이하까지 내려간다면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여기를 터치했을 때 매수하기보다는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을 할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이 보다 조금은 안정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일정 발표가 있어요. 바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지금 전망치를 보니까 6%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본다면 6%를 하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번 달에도 0.2%를 상회했던 만큼 이번에도 6.2% 내지는 6% 그 사이에서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실리콘뱅크의 파산과 함께 또 적절한 시점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은 상당 부분 경계 매물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서머타임이 적용이 되어서 아마 이것도 1시간 당겨져서 9시 반쯤에 발표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과연 지금의 주가 하락이 실리콘뱅크 은행의 파산이 정말 주된 이유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나올 시점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떤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던가 하락이 나오는 이런 움직임을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박스권 내에서 별다른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었고 RSI 지수도 보면 약간은 과매수 구간에서 물론 넘어서진 않았지만 그래도 횡보하는 장세가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월 초에도 RSI 지수가 조금은 과매수 구간이다 이런 언급들을 한 번씩 해드렸었잖아요. 그렇지만 크게 밀리지 않았었고 이 시점에서 이런 기사가 뜨면서 RSI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늘려보면 항상 과매도 구간에서 또 과매수 구간이 되었다가 또 과매도 구간이 되고 다시 한번 과매수 구간이 되는 차트는 이런 움직임을 계속 반복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하나의 빌미가 되어서 결국에는 주가가 조금은 빠질 수 있는 위치였는데 적절하게 그 시점에 하나의 재료가 떴었고 주가의 방향을 하락적으로 튼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요. 자, 오늘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고 있어요. 하지만 고점 부근에서 위아래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폐배터리 쪽은 한 가지 재료가 있죠. 아마 오늘 밤에 유럽에서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불리는 원자재 핵심 법안이 발표가 될 것이고 여기에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이 주어질 수가 있고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을 갖춘 기업들에게는 수혜가 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재료 때문에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나왔다면 뉴스가 발표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주가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염두를 해두시고요. 물론 제 생각과 다르게 계속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2월부터 해서 지금 이 종목은 3배 가까이 주가의 상승이 나왔던 만큼 아무리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도 한 번쯤은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그게 지금 인플레 감축법이 좋은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는 그 내용 면밀히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이 크게 밀리다 보니까 전 종목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월 ICT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되었는데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가 가장 크게 감소를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사는 국내 기업 특성상 지금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업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는 동일한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어쨌든 시장이라는 것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적으로 반영을 하는 만큼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녹아들어 있고요. 만약에 주가가 더 빠진다면 6개월에서 9개월 뒤에
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수출 동향을 보면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과거 데이터이고 그 어느 시장보다도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시장이다, 그 점을 늘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 금하고 비트코인 쪽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지수 한번 지켜보시고요. 모쪼록 시장 컨센을 하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